지금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든, 문서기획서를 작든, 직원 강화 역량 워크숍 계획서를 작든, 행사 관련된 계획서를 작든, 모든 공문서에 대한 관리와 작성 방법에 대한 규정이고요. 저도 몰랐는데 2017년도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고요. 이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2018년 행정운영 편람이라는 그 매뉴얼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다 읽고 발췌를 해갖고 준비를 했고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관습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고 실수했던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공고, 우리가 내는 공문들이 기업들에게도 붙이고 참여 공고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적인 요건들이 따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의적인 부분들을 맞추는 게 위해서 이 작성법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종 기한서를 작성하는데 직원들이 그 기한서 작성을 요청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거 살펴볼 때 저희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문서 글꼴을 잡고 문서 배열을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과 강의가 끝나면 종화상사하고 경상북도에서 같이 진행했던 워크숍 계획서라든지 그 기획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뭐 이런 공용 자료들을 20개 정도 파일을 압축한 게 있습니다. 압축했는 거를 각 지원기관에 다 메일로 보내둘 테니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기한서를 작성하실 때 기한의 틀을 고민하시지 말고 그쪽에서 덮어서서 바꿔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이상 글꼴이니 문단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다수 도청에 들어갔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뭘까요? 뭐 그 서류들이 그 문서들이 전부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문서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어문 규범을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춰서 맞춤법을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들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흔히 실수하는 거 누구누구가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문을 실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서들이 이제 신분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격조사로서는 로서가 맞고요. 수단이나 도구들이 하는 격조사로서는 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두음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거, 시설연도를 붙이는 게 아니고 시설연도를 띄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연월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로 원월 표기를 하게 되면 2013년 6월 27일에 뒤에까지 모든 아라비아 숫자에 콤마를 붙이는 것이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붙은 단어, 융복합을 붙은 단어에는 중간에 띄움점을 씌우는 것들에 대한 맞춤법과 어법에 대한 부분들을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냥 띄어쓰기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이건 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원 단위를 내는 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앞말과 띄어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두사에 대한 부분들과 전미사에 대한 부분들과 호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게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홍길동 씨가 아니라 이제 홍길동 씨 띄우고 하는 게 맞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띄우고 장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에 대한 부분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문장부호. 우리가 이 문장부호 실수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부호 보시면, 문장부호에 지금 그 콤마를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원장 띄우고, 콤마 띄우고, 뒤에.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앞에 붙여 쓰고 뒤에는 띄워 쓴다라는 게 콤마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들 이런 거 다 살펴보면 어떻게 했냐면 암묵적으로 예전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운 걸 콤마들을 다 안 띄우고 우리는 다 띄우고 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대한 물결표에는 붙이는 거. 물결표에서는 앞뒤로 다 붙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한글 파일이 정말 잘 돼 있어 갖고요. 다 작성하시고 나서 맞춤법 검사를 돌리면 대다수 한 90%는 잡힙니다. 그런데 흔히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검색하면 사회적 기업이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됐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은 띄워서냐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띄워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붙입니다. 또 흔히 실수하는 거. 지역과 소셜비지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그 다음에 대구대가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띄워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구호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 붙였어야 됩니다. 자, 사회적 경제기업. 어렵죠? 자, 사회적 경제가 고유명사고 기업이 고유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띄우고 기업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 나시면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참고사항들이 AI를 그냥 표지어하고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갈로 AI. 그 다음에 이제 그 R&D는 연구개발, 갈로하고 R&D. 그 다음에 MOU는 양해각서 내지 업무협약과 갈로하고 MOU. 이렇게 병행해서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문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신조어에 대해서는 국어를 같이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외국어들을 사용을 줄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런 거죠. 그 문서를 보는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익숙한데 외부에 오픈되는 이렇게 공고로 나가는 부분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라는 부분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프라, 구축, 뭐 카셔링, 타켓, 컨트롤 타워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이 표를 보고 쉽게 순화할 수 있는 대로 조정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부분들이 불필요한 한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범 사례라는 용어를 우리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내용으로는 그 모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명하다라는 밝히다는 얘기가 맞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 실수하기 그러니까 흔히 관습적으로 한자를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바꾸라는 얘기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문서 작성의 그 기준입니다. 기준은 숫자 등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표기는 무조건 숫자로 표기를 하되 연, 월, 일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조사한다. 그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뒤에 띄우고 월 뒤에 띄우고 일 뒤에 띄우고 다 콤마를 작성해야 된다. 시간은 원칙적인 시간에 대한 표기 방법들은 오후 3시 20분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15시 20분 이런 식에 대한 오전 7시 9분 이런 건 안 되고 07시 09분 이렇게 대한 부분들에 대한 표기가 공용사항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무조건 11만 3,560원에 대한 금을 붙여 쓰고 그 다음에 그 금 한글로 이렇게 붙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보면 대다수 금액들 이렇게 표기하죠. 금액과 뒤에 한글로 붙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쪽번호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문서에 대한 부분들 연결성을 내야 된다. 우리가 공문을 날 때
공문을 낼 때 이걸 많이 쓰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 공문이 기초입니다. 공문의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건원을 매기라고 합니다. 매기는 이유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건원을 매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건원은 하단에 이제 찾아서 이렇게 1, 2, 3이 되든 뭐 4-1, 4-2, 4-3, 4-4로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직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목 표시에 대한 부분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제2조 제1항에 대해서 항목을 돼 있는데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으로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네모, 동그라미, 옆으로 바, 점으로 더했을 특수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단, 제목, 소제목, 내용 이렇게 갈 때 문서에 대한 하단의 범위를 구분할 때는 그 번호를 나열하라는 얘기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1, 2, 3 가나다 1, 2, 3의 그 갈로 가나다의 갈로 상갈로 그 다음에 원갈로 원으로 들어가는 표기 방법.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 여섯 번째 항목, 일곱 번째 항목, 여덟째 항목이 이런 기준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번호 부호를 매길 때 1 다음에는 가가 돼. 이런 식에 대한 순서를 잡아가셔야 된답니다. 그걸 역으로 다시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보면 이 순서를 따르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쓰는 문서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좀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큰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대주제 제목은 보통 23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를 쓰고 그 밑에는 18포인트에서 16포인트를 쓰고 그 다음에서는 14포인트에서 13포인트 사이를 쓰는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암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가독하기 쉽게 이것도 한자를 쓰는 거 아닌가요? 읽기 쉽게 그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주제와 소주제와 본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단을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 그 문서 서식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배열이 잡혀 있었겠죠. 그걸 참고해서 글자 크기와 글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덮어 쓰라는 얘기. 그걸 만들어서 해보라는 얘기고 이것들이 이런 거죠. 규정에 의해서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위치 띄어쓰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신 2칸 띄우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문 제일 위에 수신을 2칸 띄우고 쓰라는 얘기고 제목에서도 2칸 띄어쓰기 2칸을 띄우고 쓰라는 얘기고 이게 없어진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공문을 예쁘게 만들려면 제목 뒤에 한 요쯤부터 시작합니다. 공문이 예쁘게 나오는 거는 요쯤부터 시작해서 들여쓰기를 하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모든 공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1번부터 맨 앞에 바로 붙여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한 칸만 띄우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을 띄웁니다. 2번 간격씩 미는 겁니다. 본문을.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띄웁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띄웁니다. 4개를 띄웁니다. 6개를 띄웁니다. 7개를 띄웁니다. 그 다음 다음에 넘어가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붙입니다.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 이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잡을 때 2칸씩 띄워서 시작하고 제목 다 잡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바로 띄울 수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의 체계는 공문으로 살펴본다면 두문과 본문과 이게 안 보여요. 전문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문과 본문과 결문. 노안이 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두문과 본문과 결문으로 구분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두문이라 보고요. 여기 안에 붙이는 부분들을 본문으로 보고 밑에 기한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결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문은 뭡니까? 공문을 받는 수신처가 됩니다. 수신처가 됐을 때 보통 표기를 우리가 이제 포항시 남구에 보낸다, 북구에 보낸다 이럴 때는 뭐 포항시 남구 이런 표시를 다 해준다. 위에 상위 기관까지 표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될 수 있을 때는 상위기관까지 다 표현해서 보내고요. 이제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 군데를 보낼 때는 여러 군데를 보내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신처가 너무 많다. 그럼 수신처 참조로 내고 밑으로 보내갖고 수신서를 별도로 표기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처가 없는 경우, 우리 내부적으로 회람하는 공문은 그 내부 결제로 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해당 부서에 대한 보낼 때. 월에서 이게 보니까 문서를 다 참고해보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내죠. 경북도청 사회적 경제과를 보낼 때 경상북도 띄우고 사회적 경제과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경상북도 갈로하고 사회적 경제과장 이렇게 보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자, 이제 우리가 포항시에 보낸다. 포항시청, 포항시장 갈로하고 사회적 기업 계장, 과장 이렇게 보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 과나 실이나 과나 개나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보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로고하고 상징은 우리는 이만큼 로고하고 상징을 같이 쓸 만큼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자, 문서가 첨부되는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붙임을 표기하는 게 안 보여. 네. 붙임을 표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보냈냐면 어떻게 보냈냐면 첨부, 별첨, 붙임 이걸 혼용했습니다. 근데 문서 작성 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붙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부, 별첨 이런 거 쓰시지 않습니다. 다 붙임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붙임으로 다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서의 끝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본문이 없을 때 밑에 붙임 서류나 이런 거 없을 때는 무슨 바랍니다 하고 땡땡하고 끝.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문서는 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이 마지막일 때는 바랍니다 하고 두 칸 띄우고 끝. 첨부물이 있을 때는 쭉 와서 붙임의 두 번째 끝나고 나서 땡땡해서 끝. 자, 이 붙임을 넣을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각기 X가 10장이에요. 사각기 X를 붙임을 첨부합니다. 근데 신입 직원들 흔히 실수합니다. 사각기 X 10부. 저도 실수했으니까 옛날에. 혼났으니까. 그게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수가 100장이든 10장이든 1장이든 함부로 표시합니다. 함부로 표시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죠. 공고문에 보면 2부를 제출하라고 있어요. 그 공문에는 어떻습니까? 다 2부씩 쳐야겠죠. 왜냐하면 2부씩 제출하라고 공고가 났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접수합니다 공문을 낼 때는 그 공고에 의한 부수를 다 표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2부로 표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붙임이 없어요. 붙임이 없이 표로 끝나요. 표로 끝날 때는 표를 다 만들고 나서 표 뒤에 땡땡 띄우고 끝을 내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를 띄우고 땡땡으로 끝을 내고 싶지 않다면 이하 여백으로 빈칸을 할 때 이하 빈칸으로 용어를 쓰라는 부분들입니다. 되셨죠? 이하 빈칸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문은 이미 다 모든 지원기관에서 결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문은 따라 쓰시면 되겠고 결문에 대한 부분들은 책자에 작성 방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한 문서의 예시가 이렇게 요런 마크들이 어느 사이즈로 여기 위치해야 된다는 게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에 본인의 기관 기호를 내시고 그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부분들 표시해야 되고 제목은 알리기 쉽게 우리가 신청하는 거에 대한 만일 보조사업자를 신청한다. 보조사업 신청의 건
보조교부를 신청한다. 보조교부의 신청의 건 이렇게 내용을 정하시면 되고 이 내용들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띄우지 않는다는 것과 붙임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한다는 것과 수신자가 많을 때는 수신처를 기관기호 밑에 수신처를 보낸다는 것과 이거는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는 기관에서 판단에 따라서 공개 문서냐 비공개 문서냐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작성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명을 어떻게 써야 되고, 수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경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신명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한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우편번호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고, 근데 홈페이지 주소 표기 방법과 전화번호와 팩스에 대한 표기 방법과 전자우편 주소에 대한 표기 방법과 공개 구분 여부에 대한 것과 이제 이런 거죠. 관인 생략일 때는 관인 생략에 대한 부분들을 서명 아래 기관 명란 옆에 관인 생략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죠. 관인 생략을 할 수 있냐? 모든 공문에 가면 직인이 찍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관인 생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식들을 보겠습니다. 그럼 잘된 거, 잘못된 거 찝어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저도 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됐죠. 자, 이거 지소비 거도 잘못됐죠. 두 칸 띄우겠지만 이게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죠.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잘된 거, 지소비 공문 중에 잘된 거, 지소비는 항상 그 연도 뒤에 딱딱 끊어 쓰고 금요일 표기를 다 하고 요거는 물결을 붙여야 되는 거에서 안 지켰지만 나머지 거는 다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지소비는 공문이 잘 돼 있죠. 끝에 두 칸을 딱 띄우고 끝을 표기했죠. 마무리 지었어. 역시 지소비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소비 여기 보시면 지소비는 여기 보시면 붙임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가 아니라 붙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는 잘못된 게 많으니까 뒤에 이제 얘기를 따라 하겠지만 근데 여기 잘못된 거 있죠. 한자를 쓰지 않는다.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죠.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갈로하고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표기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 이런 거죠. 우리의 문서가 이 문서 작성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꼰대.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지적을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중요하냐고. 보기만 되면 되지. 꼰대냐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서비스라는 역할에서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들에 대보면 우리 기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볼 때는 공공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 국민이 알기 쉽게 표기하라는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준수해 달라라는 얘기들입니다. 기업의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소비도 내부 결제에서는 내부 결제를 냈죠. 자, 이 금액은 계속 부분들이 있죠. 근데 잘하고 있는 거는 끝과 문서 양식에 대한 부분들은 잘하고 있죠. 자, 이제 종합상사로 갑니다. 종합상사도 이거 잘못됐죠. 문서가 1번으로부터 가야 됩니다. 문서가 1번으로 앞에로부터 가야 되는데 안 갔죠. 근데 아래에 대한 부분들은 맞지만, 자, 종합상사 뭐 잘못했습니까? 뭘 씁니까? 연월일을 쓸 필요 없죠. 연월일을 쓰지 말라는 이거 점을 찍으라는 얘기겠죠. 점을 안 찍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자, 종합상사도 잘하고 있는 거는 두 칸 띄우고 끝을 쓰고 있습니다. 붙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붙임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고 붙임을 쓰고 있고 끝을 표기했고 수시는 참조를 다 했죠. 분명히 첨부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주 구미시청 관로하고 노동복지과장으로 표기가 돼야 되고 앞에가 떨어져야 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은 붙여서야 되고 붙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문서를 다 직원들한테 공유를 할 건데요. 요거 한번
띄워주실, 그러니까, 네네. 네, 내려보시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걸 만들려면 이런 거죠. 이게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이런 교육 계획서가 들어가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빼고라도 그 도청 로고 쓰고 도기간 넣고 제목 넣고 그 다음에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쓰고 여기에서 이걸 다 덮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서 양식을 새로 만들지 말고 덮어 쓰라는, 이게 이제 도청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얘기고, 일정표나 이런 부분들도 그 규정에 있는 틀들을 땡겨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어떤 교육을 하든 기본적으로 저 내용이 뼈대가 들어가요. 그 뼈대 위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지, 이걸 뼈대를 만들려고 하지 마.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저걸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도의 문서 서식에 맞춰서 이걸 활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좀 닫아주실래요? 우리 도청 사회적 경제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의 단위 사업을 합니다. 단위 사업을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 맞춰서 비워놓어도 됩니다. 비워놓고 이 틀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써서 뭐 사진만 붙여서 보도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쓰라고 하면 자꾸 직원들이 보도자료 틀을 만들어요. 자꾸. 그 보도자료 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보도자료를 또 만들으려면 이렇게 만듭니다. 종합상사를 넣고 막 종합상사 로고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가는 거를 가면 도에 가서 보도자료가 들어가 도청에서 홍보 쪽으로 다 연결돼서 나가는 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틀을 그대로 이거 문서 드릴 겁니다. 드리면 담당 부서만 바꾸시고 바로 넣어갖고 담당 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름을 필요 없으면 이름 다 비워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틀을 별도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들. 이게 이제 도청하고 같이 만든 건데, 이제 어떤 기한서를 만드실 때 제목 넣고 목적을 넣고 사업 개요나 이런 것들은 이게 도의 담당 사무관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엎어 쓰면 되겠죠.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이 텍스트에 그대로 엎어 쓰시면 되고, 다음 보시죠. 내려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틀들이, 이런 표들을, 이런 거 사업명하고 중점과제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것들을 새로 표를 만들지 말고 있는 거를 덮어 써갖고 만드시라는 얘기. 그러면 빨리 내가 만들고 싶은 이런 문서라는 부분들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기 위한 자료들인데, 자꾸 이제 그 신입 직원들과 연구원들과 중간 관리자의 갈등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용은 맞는데 편집이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들, 자꾸 이제 중간 관리자가 받아서 다시 편집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거죠. 도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과 규정들과 맞춰서 포인트에 맞춰서 쓰는 거를 여기서 덮어 쓰면 크게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다 될까요?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큰 문간을 따고 이 넘버를 따고 이 용어들을 쓰고 이 용어들 안에서 배열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인용해서 붙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도청에서 우리가 했던 사업, 보조사업 진행하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요약과 관련 근거 성과들을 요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고서 양식에서는 사업계획에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사업에 추진된 성과들을 진행됐던 결과물들을 이미지화하고 근거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내려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거죠. 문서를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의 목차와 목차 내용에 대한 소재를 잡고 이 소재에 대해서 관련된 실적들을 요약해서 놓고 근거를 스크랩해서 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네. 뭐 구매 상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런 거죠. 여기서 그냥 다 받으셔갖고 밑에 달리시고 제목 잡은 거 잡고 뭐 이렇게 문서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고, 네. 뭐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텍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기한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약서들이 보통 롤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사업, 실무자선에서 다른 기관과 MOU를 할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관리자급에서 하는데,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MOU를 써서 반도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관과 기관이 나가는 거는 기관 총괄자가
MOU 기한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냥 실무자설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쓰고 싶다. 협약 자료를 실제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이런 틀들이 있으니까 이 틀에서 내가 쓰고 싶은 용어들만 맞춰서 잡으면 되겠죠. 쭉 내려주세요. 도형 모음으로. 자, 한 20가지의 자료들을 들었어요. 20가지의 자료를 들었는데 그러면 공문서를 제일 잘 만드는 기한서를 제일 잘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매일 아침에 사회적 기업을 기사로 검색하고 사회적 경제를 기사로 검색해서 13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매일 보고 경상북도 홈페이지 들어가고 고용노동 홈페이지 들어가고 진흥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랑 언론 보도 스크랩들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니까 13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아, 이제 사회적 경제 정책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면서 그 공공 성격이나 민간 성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용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용어들을 학습하면 그 용어들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문서를 작성할 때 흰 페이지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USB 안에 13년 동안 각 기한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기한에 가장 적합한 걸 생각해서 찾아요. 불러와서 거기에 제목을 바꿔가고 바로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편집이 한 개도 안 돼 있는 문서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Alt-C를 누르면 내가 해당하는 그 문서, 내가 이 글꼴을 쓰고 싶다, 이 글꼴 안에서 Alt-C를 누르면, 눌러보세요. 네. Alt-C를 누르면 이 문단과 글꼴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문단과 글꼴을 그대로 복사하면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문단을 다 드래그해요. 그래서 Alt-C를 누르면 자동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문단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글자를 다 땡겨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편집된 문서도 내가 문단으로 바꿀 수 있다. Alt-C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trl-Shift-Tab. Ctrl-Shift-Tab이 뭐냐면, 내려보십시오. 자, 이런 게 이제 Ctrl-Shift-Tab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커서를 잡고 Ctrl-Shift-Tab을 누르면 자동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섞여져 있던 부분들이 Ctrl-Alt-Tab을 누르면 자동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배열을 누를 수 있고 글꼴을 땡겨올 수 있으면 뭡니까? 큰 문단에 대한 글꼴을 한번 복사해서 계속 그 문단에 해당되는 그것만 드래그해서 바꾸면 그 문단이 배열되고, 소제목에 잡은 문단에 대한 그걸 바꿔서 밑에 소제목마다 다 작성해놓고 바꾸면 다 바뀌는 거고, 본문에 사용하는 문단을 바꿔서 바꾸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면, 다시 올려봅시다. 내가 예시로 했는데요. 내가 국가기관의 공고문을 많이 보다 보면 표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미리 국가에서 발표를 했던지 정책에서 발표해서 표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에 취약하냐면, 뭐에 취약합니까? 텍스트는 어떻게 치는데 뭘 못 만듭니까? 도형을 못 만든다고요. 표를 못 만든다고요. 그 표를 만드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매일 서치하면서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 중에 내 눈에 괜찮았던 제목을 달았던 디자인 글꼴과 그 다음에 도형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파일 제목이 도형 모음이거든요. 도형 모음이라는 내 개인 파일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넣어놔요. 계속 넣어놔요. 이게 지적자산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기관 거를 쓰면 뭐가 좋냐면, 글꼴이 원래 사기업 거의 글꼴을 땡겨오면 글꼴이 없으면 다른 파일에서 안 열려요. 많이 실수하는데 지소비 쪽에서 처음에 실수가 좀 많았고, 저희 쪽에서 처음에 실수가 많았는데, 우리 PC에서는 열려요. 글꼴이 있으니까. PC를 옮겨가면 안 열려요. 그럼 이게 무슨 위험성이냐면, 도의 공무원한테 좋은데 안 열려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PDF 파일만 줘요. PDF 파일 출판해주면 원본 파일 달리 다시 자기 편집해야 된다. 그럼 글꼴을 넣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지나면, 딴 데서 인터넷에서 글꼴 따오면 이 글꼴이 자산권이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샀어요. 그럼 뭡니까? 그 글꼴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뭘 많이 열어보는 게 됩니까? 행안부의 공고나 기재부의 공고나 이런 공고들을 계속 열다 보면, 비슷한 거를 검색할 때 내가 좋아하는 글꼴이 있으면 그걸 따요. 이런 거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복사해서 넣어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표가 있으면 넣어놔라고요. 이걸 쭉 모아놓으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뭐합니까? 이걸 그거 가져오면 되죠.
그럼 이 전체 글꼴을 뭘로 맞추면 됩니까? 여기서 Alt C를 눌러서 전체 본문을 다 바꿔보면 내가 원하는 글꼴 다 나오죠. 국가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글꼴은 뭐겠습니까?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거를 땡겨서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남은 문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요약하거나 도용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내재화시켜야 돼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내재화가 되면 바로 문서를 내가 원하는 문서를 표들을 끌고 와서 거기 표기만 하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교육계획서 한번 써보라 하면 표지 만드는데 한나절, 글꼴 잡는데 한나절, 본문 잡는데 한나절, 그 다음에 그 시간표 그립니다. 직접 또 표를 만듭니다. 그 한나절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관에는 이미 종합상사도 그렇고 지소비도 그렇고 허브센터도 이미 기존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내서 공유문서에서 자료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열었을 때 내 눈에 띄는 좋은 것들에 대한 문서 모음으로 다 끌고 모아요. 계속. 그 내가 만들고 싶을 때는 결합만 하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조금 올려보십시오. 조금 올려보십시오. 이런 예산서들을 몇 개, 지소비하고 상사에서는 예산서가 한 수십 몇 개 있습니다. 예산서만 다운받아요. 근데 예산서를 다운받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비슷한 사업을 기획할 때 이미 인건비부터 편성 비율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참고해서 몇 가지만 바꾸면 돼요. 비슷한 보조 사업에서는 비슷하게 교부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이해하겠죠. 그러면 10개의 예산서와 20개의 예산서를 봐버리면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빨리 구분합니다. 편성할 때 요령을 빨리 익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거를 다 만들고 있다고. 만들면 안 돼요. 이미 우리 기관들이 이만큼 가 있어서 다 쓸 거를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 옆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 표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실은. 이거 만들려면 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일정표 만드는 것도 있죠. 이 연본 만드는 거 있죠. 제 이 연본이 얼마 전에 청년 일자리 사업 하면서 이런 거 도에서 고시 공고를 내는 거를 표를 땡겨왔어요. 땡겨왔는데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요 색깔만 바꿨어요. 배경 색깔만 바꿨어요. 근데 이 배경 색깔 바꿀 때 어려움이 있죠. 내가 이 배경 색깔을 똑같이 따라가고 싶다면 여기 놓고 테두리 배경이 들어가서 화표 연습에 다른 색깔 하면 화살표가 나오는데 요 색깔 위에 딱 꽂으면 그 색깔이 자동으로 떠서 계속 색깔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건 메일로 다 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고 배경 색깔 바꾸고 글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전체가 묶여지고 한글만 이렇게 들어가서 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만드는 작업들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준희 실장이나 박진국 팀장이나 박희찬 연구원이나 이원찬 단장이 엄청나게 손이 빨라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표와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 쓰는 겁니다. 절대 백지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학습하려면 뭐입니까? 백지에서 쓰는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잘 만들어진 자료와 포인트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이런 거죠. 내한테 폴더 있어야 내 거지. 지금 정보하실 때 엄청난 문서 양식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쓰는 부분들이고 더 내려보시죠. 자, 이런 표들과 이런 부분들이 다 쓰는 부분이죠. 이것들에 대한 쓰고 싶으면 이런 거죠. 색깔만, 글자만 까만색으로 바꾸고 색깔만 없애는 부분들. 그러니까 표를 편집하고 도형을 편집하는 부분들을 만드시는 게 빠르다. 지금 또 열어보면 땡기고 싶은 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제부터 연구원분들, 직원분들이 문서를 잘 만든다는 것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들은 얼마만큼 많은 도형을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문서의 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거를 빨리빨리 만들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편집에 기술이 필요한 거죠. 편집에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요거를 전부 다 법인 메일로 월요일 날 그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의 공유 문서 이렇게 해서 그 4개 기관에 법인 메일로 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내려서 내 폴더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폴더의 안에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문서들을 20개 이상의 샘플 문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찾아서 넣는 것을 작업하면 금방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거. 이렇게 자료를 주고 덮어 쓰면 되는 것들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었던, 학습에 대한 문제가 아닌 편집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 실장님 얘기 맞죠? 제가 지독하게 지금 강의 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지칠 때가 됐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녹화.